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실 단벌신사 이윤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변호사로 지금 현재 이제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입법 조사를 한 일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 좀 분석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법률적인 얘기들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딱 맞는 분을 모신 것 같네요. 하루에 대출 전화,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받으십니까? 얼마나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나요? 굉장히 많이 받죠. 문자로 일단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난 9월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개인 공인인증서 4만여 건이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이렇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정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감상으로는 개인의 정보 뭐 이렇게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법적인 용어는 두 가지 말이 생략됐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줄여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정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게 식별이 되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요거는 특별히 보호를 해야 돼. 이런 건 특별히 처벌해야 돼. 이런 걸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생존자에 한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그런 게 없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랑 합치면은 뭔가 이 사람이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을 때 이런 것들 모두 이런 일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법알목 가이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좀 뭐 저희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법알목 가이드 과연 개인 정보인가요? 개인 식별 가능한 그런 개인 정보인가요? 일단 우리가 법알목 가이드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상호 명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상호나 명칭 같은 맞습니다. 것들은 개인 정보로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정확히는 뭐 넓은 의미에서 어감상 개인 정보로 할 수도 있죠. 우리 MC님의 어떤 사이트다, 뭐 네.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보호하는 거는 그 중에 일부거든요. 네.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사람에 관한 정보들이어야 돼요. 지문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르는 어떤 사회적인 호칭, 상호 이런 것들은 네. 개인정보법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인 토스를 이용하는 이 이용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개인정보 도용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 둘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개념 차이를 아시려면은 현대 이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조금 움직이고 또 어떤 식으로 보관되는지 이거를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하면요. 제가 네.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체크 같은 것들 하죠. 개인정보를 그렇죠. 제공하겠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유자가 존재를 하겠죠. 네. 이 보유자가 뭐 장부에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새. 네. 다 자기 어떤 뭐 웹의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외부자가 또 있어요. 여기 대해서 원래 접근 권한이 전혀 없는데 외부에서 해커라고 그러죠. 네. 침입한 사람. 이 세 명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내부자가 자기가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이걸 하나 말하고 내부자의 유출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커가. 두 개를 합친 개념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안 된 사람이 접근했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빼돌렸을 때를 유출이라고 그러는 거고 도용이라는 건 말 자체가 달라요. 도둑질 사용을 줄임말이 도용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개인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든 남의 걸 가졌는데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이거를 마음대로 쓰는 거 무단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유출은 뭔가 이렇게 훔쳐내는 거고 그다음에 도용이라는 건 내가 훔쳐낸 거를 무단으로 쓰는 개념이다. 왜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개인정보 도용 이게 좀 비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정보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 해외여행 가는데 너희 집 강아지를 내가 돌봐줄게라고 하는데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그럼 책임을 내가 져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상황이 아닌데 책임을
지는 게 바로 그 도용 사안이에요. 뭐냐면은 유출이라는 건 내가 처음부터 네 정보를 보유하면서 모든 보안 처리를 내가 다 할게. 근데도 유출됐어라면 보안 관리자 책임을 져야겠죠.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형사처벌, 과징금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도용이라는 거는 딴 데서 이 사람이 알아온 정보를 가지고 무단 접속한 거라서 이쪽에서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사라든지 민사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처벌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죠? 일단은 처벌하는 법 자체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이제 내부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해커가 했을 때는 징역이 최대 10년까지가 돼요. 엄청 그렇군요. 세요. 네. 그다음에 내부자가 유출했을 때 5년이에요. 절반 정도. 그다음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내부자가 유출했을 때는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물론 여기 이제 벌금형들도 규정이 돼 있긴 하죠. 근데 굉장히 좀 세게 처벌되는 주인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해킹해서 들어왔을 때 형량이 2배라는 점. 네.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도용 같은 것들 있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형량이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아, 그래요?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네. 아까 해킹한 경우는 제가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이 부정 결제되는 이 사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친한 동생들도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요인을 따져보면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사람, 카드 소유자 입장이라고 명의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내 잘못인 경우가 있고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잘못인 경우는 사실 극명하죠. 해외 나갔다 카드 분실하는 사례가 아마 많이 접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TM기 같은 것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진짜 크게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으시는 이게 또 그렇군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예.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 구성원 특히나 딸이나 아들한테 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안 알려줘도 결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부정 결제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범죄인 것 같은데 이런 사고 신고 접수들이 통계가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외적인 요인들 이 사용자한테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카드 자체를 현지에서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 카드 개인 정보만을 거래하는 사이트도 존재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취득한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카드에 우리가 IC 칩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을 때는 네. 이 카드 단말기라 그러는데 긁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를 또 위조하거나 해킹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데 네. 이런 좀 외적인 요인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책임질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거 진짜 외적인 범죄니까. 그죠? 네. 아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라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기에 가입돼 있었나? 나의 정보도 유출된 건가? 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한다면 좀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나의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남한테 맡긴 거잖아요. 네. 이걸 위임이라 그러는데 내가 맡긴 걸 내 강아지를 맡겼는데 소를 맡겼는데 자전거를 맡겼는데 잃어버렸어?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잖아요. 개인정보 잃어버렸을 때. 맞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죠. 이게 법의 일반 원칙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증거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원칙대로만 설명을 하면은 해커가 어떤 보안망을 뚫었고 네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 보안망이 안 뚫렸을 것이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그거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네. 이런 거예요. 야, 너가 계집 수리를 안 했으니까 걔가 도망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쉽잖아요. 근데 네. 보안망이라는 게 어떤 코드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안 뚫리는데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과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살짝 들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 규정이 존재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 안 했다는 걸 거꾸로 네가 입증해야 된다. 요즘에 유출되자마자 바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손해배상 금액 같은 게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가치가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네. 좀 중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회활동 맞습니다.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원이 그렇게 정할 수 있게 좀 한도 규정은 좀 정해져 있고요. 3배까지요? 네, 3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예.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건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발생한 손해 3배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내가 단 한 명의 개인 정보를 맡기지가 않잖아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내가 맡겼는데 한 명당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이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요새 사실 정보라는 건 해커들이 우리가 범죄자의 수법을 범죄를 조사하는 어떤 수사 검찰의 어떤 방법이 따라잡기 힘들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해커들이 이거를 뚫어내는 데 대해서 만약에 원칙대로 책임을 다 져라. 한 명당 1000만 원 물어줘라 이러면은 기업들이 다 도산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원래 한 명의 어떤 생사가 걸린 큰 문제지만 이것들을 요즘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애초에 문제를 안 삼고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이 돼요. 약간 그런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분담하느냐 문제라고 좀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법상으로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그런 뭐 사회적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인지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향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인정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는 하더라도 한 10만 원에서 2, 30만 원 선, 몇십만 원 단위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수십만 명이다 이러면 조금 납득이 되는 거 있죠.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한 번에 지출되는 돈이 엄청나게 모으다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너무 많은 돈을 내버리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데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의 어떤 좀 집단 소송들도 많이 일어난 움직임이고요. 예전에 실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얘기해도 되나요? 어쨌든 모 기업이 이제 개인정보 어떤 위치 정보 이런 걸 좀 누출했다는 이유로 시끄러웠죠. 집단 소송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저도 이제 실제 그 소송했는데 아직 결과를 제가 못 받았거나 아니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과연 이런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사실 뭐 변호사인 제가 할 말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비번 자주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일단 점검 잘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복사한 윈도우 쓰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진짜 보안 업데이트 확실히 되는 것들 써주시고 그다음 사이트에서 어떤 말하는 어떤 그 보안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지켜주시는 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범죄의 수단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은지 예방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소송에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그 유출이 된 업체 쪽에서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죄송한데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했습니다. 걔를 잃어버려도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개인정보도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심지어 이게 인원이 일정 숫자를 넘어가면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 법에도 규정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잘 캡처를 해두신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송이란 건 증거 싸움이거든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나 굉장히 억울하다. 판사님 저 정말 억울했는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혹시 뭐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출됐다 이렇게만 주장해서는 뭐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정확히 잘 보존해 두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전 그런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갑자기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인터넷 특히 외국 사이트를 보면은 뭔가 무료로 뭔가를 제공한다는 그런 뭐 불법적인 사이트도 있고요.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무료로 제공을 받으려면 뭔가 개인정보를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메일을 입력하고 이제 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 넘어가면은 이름을 입력하라 그러고 또 뭔가 또 무료로 제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 그러고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뜯어내고 마지막은 바이러스 파일을 전송시켜주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죠? 앞으로도 이렇게 쾌변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